야망이 세계적인 건축가니까. 이런 거지. 접수하면서 야 되면 난 4억 짓는다. 4억 각이다 이거. 요즘에 한 3년 코로나 이후에 괜찮았다가 좀 민간 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아주 살벌하잖아요. 설계 공모가 치열해졌죠. 저희도 한 매년 6개? 7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거는 50팀, 60팀씩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현상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고민이 많으신 이렇게 시험은 어두워지지. 고민이 전혀 없는 김성우부터. 아니 근데 오늘 촬영이 오후라 가지고 오전에 뭐 요거를 좀 읽어봤는데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우리 직종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다. 이게 경연 같은 건데 경연의 방식으로 일을 수주하는 방식은 사실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뭐 디자인 산업계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또 우리도 사실은 그 지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원래 재밌잖아요. 현상할 때 기대 심리도 있고 내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행복한 작업인데 요새는 그 행복이 우리를 굉장히 희망 고문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잠깐 좀 늦었던 게 요 안도자다오가 쓴 연전연패, 이분이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쭉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회를 적은 거죠. 이게 다 떨어진데 마지막에 당선된 게 나오는데 현상 공모해서 막 우리가 떨어지고 하는데 건축가 됐든 그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한 것 중에 꽂힌 단어가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고 지금 현상 설계를 하는 거예요? 김성우. 우리는 그 꿈이 있지. 있지. 그러니까 아니 뭐 응원하지. 응원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건축에 대한 그 프로젝트만에서는 뭐 뭘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암암리에 우리가 그런 나 너무 상업적이었네. 이거 돼가지고 얼마 되면 이거 마지막에 내 팁을 줘야지. 떨어진 것들한테 내가 팁을 하사해 줄게. 네. 윤은주 선도 많이 하잖아. 저도 보통은 이제 방학 때 그래도 하고 싶은 프로젝트 골라서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방학 때마다 이제 한다고 하면 남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 이거 한다. 그러면 해야지. 글지 않는 복권을 왜 자꾸 긁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 꿈이라고 얘기할 복권. 복권처럼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사게 되는 복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죠. 솔직히 복권보다 기대는 더 하잖아. 그치. 솔직해지자고. 복권보다는 기대를 더 하잖아. 복권의 확률을 원래 하진 않지. 복권 긁을 때 그렇게 기대 안 하잖아. 유 교수님은 했죠. 사실은 사무실 열고 공모가 되어가지고 공모가 현상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히려 젊은 건축가나 그 신생 사무소한테는 기회다 해가지고 막 매일 들여다보고 이거를 막 고르다가 정림에 제가 아는 대학원 동기가 있어서 동기한테 이렇게 나 이런 공모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참 세상 모른다 그러면서 이 바닥 모른다? 이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지? 그러면서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현상이다부터 해서 그리고 아니다 이게 엄청나게 공정해서 우리나라 이제는 현상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참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쯧쯧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학교에 계시면서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시간 하여튼 뭐 있어요. 두 번. 알 거 없어 이 느낌이세요. 우리 방송에서 털로 나온 거지. 있어요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얘기 더 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어떻게 고르느냐. 분명히 공고만 보고 우린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민간이든 나는 민간은 안 하긴 하지만 민간은 지명이 지명되지 않으면 안 지명이니까.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잘 못 고르니까. 그 잘못 고르는 걸 반면교사 삼으면 되니까 얘기해 주라는 그러니까 저는 거지. 뭐 큰 회사에서 나와서 좀 그런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규모 차이에 대한 둔감해서 그런지 막 2-3명 있는 설계사무소 불구하고 뭐 이건희 기증관도 하고 뭐 서울 동대문 시립도서관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야망이 세계적인 건축가니까. 세계적인 건축가니까. 이런 거지. 접수하면서 야 되면 난 4억 짓는다. 4억 각이다 이거. 그래 야망자라니까요. 야망이 있어. 김치 국물을 막 이만큼 먹지. 저는 진짜 잘 못 골라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김 소장님은 그러면 그냥 딱 필이 꽂혀서 이 프로 재밌다 싶으면 하는 성향이 강하네요. 그냥 규모도 상관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미술관 박물관이다 그런 거면 현진박 됐잖아. 들어오라. 무조건 저는 하고 싶어요. 가끔 그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뭐 심사위원 구성 그다음에 이제 그 접수했을 때 가끔 정보 파악이 돼가지고 몇 팀 접수했는지 해가지고 아예 과감하게 안 하는 경우도 하고 싶어도 그런 데들이 확실히 현상에는 꾼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냉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윤은 소장님.
저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전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략적이지 못하고 제가 자주 가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 곳. 자주 가는 거? 네, 만약 뭐 갤러리를 자주 친숙한 간다. 곳. 아니면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아니면 뭐 추모관 이런 음. 서사가 있는 프로젝트를 좋아하고 그리고 땅에 맥락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놈의 땅 선택 안 되는 것도 맥락이 없는. 호숫가에 맥락이 없는 땅이 어디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가 그런 찾아야지 아니, 그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응. 평평해. 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골에 달랑 하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네, 것들. 뭐 경사가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네, 호수가 있거나 자연이 막 이렇게 막 있거나 그렇지. 그런 스토리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접근을 할 때에도 텍스트를 먼저 써봐요. 오. 옛날 마얄린. 그건 작가시네. 마얄린이 그래서 했던 좀 것처럼 그 아. 서사에 대한 어.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마얄린인데요. 마얄린은 누구예요? 옛날에 그 베트남. 워싱턴 네. 네. 추모공원. 추모공원. 아 근데 개념이 중요하더라도 나는 텍스트를 먼저 쓰는 작업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스케치가 된다거나 현장에 갔는데 내가 그려지는 게 딱 있다거나 나는 그러지 않는 거야. 나는 엄청 따져. 전략적으로 따져. 그러니까 근데 엄청 긴 시간 따지는 게 아니라 루틴이 있어요. 우선 업무를 보지. 우리는 민간을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6주 정도 하는데 6주 동안 1명이냐 2명이냐 거기에 낼 수 있는 제출물이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보죠. 저를 절대 안 뽑아주신 몇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좋은 줄 알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냈는데 한 번을 그러니까는 5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나랑 성향이 다른가 보다 생각이 돼서 몇 명 있어요. 당신들한테는 자칫 잘 않는다 막 이런 정도로 너무 안 뽑아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발표를 꺼려요. 발표하는 걸 꺼려요. 아 2차에 제가 지금 계속 절잖아요. 우리 공 대표가 째려보고 발표를 더럽게 못해. 나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서 정리된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고 더 힘든 건 사실 대본대로 읽는 거. 근데 어떤 발표는 또 대본대로 읽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요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 발표를 조금 꺼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승산이 있다 싶으면 가까운 거. 요번 거 된 거 너무 힘들어. 위치가 위치가. 오가야 미팅하기가 되니까. 힘들어. 맞아. 근데 난 먼 것만 돼. 그래서 요즘 다시 생각하고 있어. 나 먼 것만 할까? 나 지금 사실 한 40개 했는데 2개 됐거든요. 하나 부산, 하나 창녕. 뻥인데. 근데 부산은 의외로 편해. 기차 타고 가면. 그렇죠, 그래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근데 어, 창녕은 맞아요. 그냥 내리 휴게실 포함 4시간 그냥 쭉 어. 갔다가 운전해서 운전해서. 가는 애매한 아니 기차로 위치보다. 가도 뭐 기차 편도 워낙 많고. 맞아요.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근처. 배 타고 중간에 섬진 거기 강에. 되게 어렵다고. 맞아. 거기는 진짜 답도 없어. 진짜 가기 힘들어 진짜.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나 좀 궁금한 게 있어. 현상 설계를 하면 보통 얼마나 작업을 하느냐? 보통 2달, 한 달, 2달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보통 한 달 정도 평균 작업하지 않을까요? 한 달? 근데 풀로 해? 풀로는 안 하죠. 그래도 이제 그냥 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달짜리 2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한다 치면은 보통 한 달 아니면 이제 최소로 하면 한 2주, 3주, 3주. 난 3주면 못해. 3주면 내가 3주 만에 발견했다 그러면 드랍이야. 그냥 안 해. 우리가 신청해놓고 4주 전에 스타트 못한다 그럼 안 하는 거야. 3주 만에는 못해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본 건 뭐냐면 본인이 먼저 구상을 해서 직원들하고 풀어나가는 건지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해나가냐 이거지. 아,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 좀 내봐라. 그러면 이제 보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메인적인 고민은 제가 하죠. 결정도 뭐 제가 하는 쪽으로 많이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또 그게 또 흡수되기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이제 스케줄은 좀 더 길어지죠.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취합돼가지고 근데 그래 사장 멋대로 한다. 사장 맘대로 하는데 이게 또 현상이라는 게 또 안 되면은 이제 또 의심의 눈초리가 또 같은 데서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죠. 네. 저는 사무소에서 현상할 때랑 제가 개인 작업으로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사람도 많고 뭐 다른 의견들을 내주는 사람들도 많아서 대안에 대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독립하고 나서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그리고 또 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각의 고리들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처음 생각된 아이디어를 네. 거기서 계속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지 얼터너티브를 이렇게 늘려 나가는 방식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적어도 한 3-4가지 정도의 알트를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이 공모에서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긴 하지만 전략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데 이 공모전에는 요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획안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한 가지의 스토리로 좀 엮어가려고 요즘에는 더 노력하고 있어요. 알트가 사실은 한 2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한 배치 계획에서. 그 대신 우리 직원들 좀 한 명이 조금 싫어하죠.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를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사실 얼터너티브를 늘린다는 건 많은 인원이 하는 대형 사무실과는 다르게 소수의 2-3명이 얼터너티브를 내야 되니까 나는 사실은 무지성으로 해라. 그러고 이 단계에서 무지성이다. 그냥 다 하는 거다. 라고 보는데 무지성으로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직원들은. 나한테 욕먹을 걸 걱정하는 건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뜻 손이 안 가서인지는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나는 좀 무지성으로 좀 깔아놓고 판단하고 거기서 결을 나누고 다시 3개 줄이고 2개 줄이고 최종 이러고 싶은데 좀 거기에는 조금 계속 해오는데 되게 자연스럽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차피 저는 결정권자니까 제가 결정하면 돼요. 사무실은 사실은. 근데 내가 할게 내가. 한 40개 일이 한 아니라며. 40개 말아 먹어봤어. 40개 저도 작년에 한 10개 뭐 성과는 있었던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당선은 안 됐으니까 10개 말아 먹으면 나도 아무리 내가 사장이지만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뭐 이게 뭐 사람이란 게 뭐 돼야 되잖아. 우리가 4억은 못 짓더라도 뭘 돼야지 뭐 하는데 나도 안 먹히니까. 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너네들도 아이디어를 내봐라. 좀 더 주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현진팍 하는 대로 해야 사실은 또 탄탄해지는 부분이 나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직원이 그렇다는 거지.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대화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실 기간이 맞아. 한정되어 있고 제가 이게 어쨌든 간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딱 끊어야 되는 그 앞에서 빨리 이렇게 결단을 못하고 강력한 어느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을 못하고 제출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사선이 그래도 여기 안에 이런 착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이게 잘했으니까 우리 보시다가 사선 제안이 그렇지만 뒤집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3등 정도로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작은 현상 설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건축을 좀 실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공에서 현상 설계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당선이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근데 2개가 조금 미묘하게 어떤 결이 가지고 있을 때 당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성자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이 결국 이제 서울건축포럼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떤 그 패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현상 설계 심사위원을 추첨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그래. 근데 공정하다고 해서 막 풀로 돌리거나 그러면은 물론 건축이라는 게 뭐 도서관 안 해본 사람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건축사 교수 이런 건 다 되죠 당연히. 우리가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결이 안 맞아 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거는 도서관으로서 뭔가 집중해서 냈는데 또 그게 안 맞으니까 뭔가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현상공모가. 정답이 없고. 일본 얘기가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봤는데 일본은 만약에 도요이토를 세워. 도요이토가 어느 학파야. 그러면 거기에 주류가 되는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구성을 해.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라는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심사위원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아가 와.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소소문 같은 거 자아가 선택할까?
자아를 내세웠다는 건 DDP 같은 거 그려와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저 대형에 있을 때 그래서 심사위원 그 결을 보고 그 데이터화 하거든요. 분석하잖아 우리. 분석해요. 그러면 분석해서 이 그거부터 사람의 보고 하지. 보고 해야지. 성향과 작업의 방식과 심사는 어떤 걸 몇 건에 음. 들어가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것도 그 결 중에 하나이죠. 그걸 기대하지만 그렇게 심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그래서 저는 공모원 운영도 좀 해봤는데 네. 이분이 조금 전에는 보지 않는 기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분들은 조금 정갈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조금 이런 의견도 같이 희석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을 했어요.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했더니 들어왔어. 그랬더니 너무나 반듯한 걸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을 좀 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랬더니 이건 공공이지 않느냐. 내가 내 스타일로 심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한 대 맞은 듯한. 그거 맞아요. 근데 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보진 않는 거죠. 아니, 사실. 서울시청 그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는 아니었는데 그 서울시청 공모를 할 때 자하디드 사무실에 심사위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자하디드는 아니었어요. 그 회사였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컨텍스트였어요.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의외에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팁을 주기로 했으니까 심사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흐름은 있다는 거지. 오자마자 투표하세요 이런 거 아니고 토론을 하게 되고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설계가 그래도 설계 심사가 충실하게 된다는 걸 전제하에 보면 사실 흐름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설계 유형대로 어느 정도는 1차는 걸러지는 것 같아요. 네, 중정형 그러니까 중정형이 있어. 일자형이 있어. 아니면 분동형이 있어. 한동형이 있어. 어떤 프로젝트든 대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선택되지만 그 대안들 심사할 때도 그 대안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동이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지만 그렇다고 100% 다 한계동이 5등 안에 드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내 얘긴 그거지. 그러면 다른 것도 보자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한계동이 엄청 잘했어. 분동형이 못했어. 근데 그 절대값을 붙는 게 아니거든. 본선까지는. 1, 2등은 다른 얘기지만 본선에 올라. 근데 그걸 느낀 사람들은 내가 쟤보다는 잘했는데 왜 내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낼 때는 우리가 다 당선이잖아.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낼 때는 다 당선인데 쟤보단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지. 항상 자기가 그치. 내가 내게 안 되면 이 지구가 망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 말했잖아 이거 나 연전연패하는 입장에서 근데 예전에는 제가 연전연패가 아니었지. 뭐 2등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아차상도 있었지. 아차도 몇 개 있었지만은 운대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 우리 경연 프로그램 봐도 뭐 진짜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뽑히는 애들은 또 다른 스타성이 있는 애들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이거 공감하잖아. 2등 전략으로 가자 이번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 좀 혁신적으로 가자 이거지. 근데 예전에는 2등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평범한 안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우리 건축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2등작으로 가가지고 팀이 혼자 날아가는 거야. 그냥. 이게 50개, 100개가 되다 보니까 탄탄하고 잘하는 애들이 워낙 또 단단한 걸 구성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전략, 팁 이런 게 아니고 운이다. 근데 현진팡이 그래도 2개 됐잖아. 난 40개 중에 안 된 사람이고 40개 중에 2개 됐잖아. 최근에 또 됐잖아. 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선 심사 얘기부터 하자고. 심사가 그 유형적으로 가잖아. 자기가 과연 어떤 유형의 건축을 제안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게 동의가 됐었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대지 분석 서사 얘기를 너무 해. 건축물 얘기를 안 해. 그렇구나.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래. 아니 어떤 심지어 교수님들이 들어간 판에서는 얘는 뭐 대지 분석도 없이 막 했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조금 아쉬워. 이게 건축물만에 대해서도 그게 가치가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고 꼭 그런 사이트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개발지구야. 없어 컨테스트가. 도로도 점선이야. 아직 도로가 다 안 났어. 계획하는. 내가 사실 부산계 그거였어. 컨텍스트가 없는 거야. 만들어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만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우뚝 세우자 뭐 이것도 아니야.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그래도 TV라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잘 풀어져 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심사 가면 요번에 건물 좋은 거 있으면 좀 잘 추천해봐야지 하면서도 서사가 앞에가 좋으면 아니 팁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 서사 아니, 서사를 잘 써라. 아니 그 요번 저 미술관이었나 박물관이요. 박물관. 가야고 본 건.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던 것 같아. 2등 전략. 아. 대충 하자. 진짜로 이거 욕먹을 말인데. 힘 뺀다. 대충 하자. 와 대충 해도 되고. 난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지. 아니 이제 와우. 내가 순화한 말이 맞아? 힘 빼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힘 뺐다는 욕심 표현이 없이.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로직이 되게 간단했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내 로직이 되게 복잡할 때가 있잖아. 막 5가지로도 정리가 안 돼. 내 디자인을 설명하는데 딱 2가지였거든. 옆에 거랑 연결하고 땅으로 들어간다. 그냥 끝이야. 설명할 게 없는 거야. 명쾌했네. 그러면. 심플 경제 오는 의외로 거지. 명쾌했네. 근데 그게 오히려 심사할 때 명징하다고 느꼈는지 그게 명쾌하다고 느꼈는지 더 밑에 있다가 이게 사실 슬슬 올라왔거든. 막판에 눈에 띄지 않았는데 막판에 눈에 띈. 만장일치도 아니었어. 3대2 뭐 간신히 뭐 이렇게 계속 논쟁하다가 뒤집어진. 왜냐하면 훨씬 더 아이코닉한 건 2등 아니었고 그 땅에서. 정말 2등이었네. 또 그게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그 왜 2등 다르겠고. 전략이었냐면 발표도 없지, 온라인 제출이지, 창녕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이 금액으로 내가 창녕을 왔다 갔다 거리면 분명히 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건데 그냥 박물관인데 한번 해보자. 였기 때문에 알트를 내다가 내가 그냥 잘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냥 그렸어. 이렇게 야. 썼어야 됐네. 옛날에. 팁 있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너무 사랑 고백하지 말고 아예 좀 뭐 안 돼도 돼. 뭐 이렇게 사실 이게 그런 거 나 약간 의심하고 있어. 왜냐면 음. 그 사실 바로 직전 거는 알트도 많이 내고 우리가 스케치업도 목구조 하나하나 디자인해가지고 거의 뭐. 그거. 근데 진짜 심혈을 기울였고 광탈 진짜 본선도 못 들어서 아예 동의가 안 됐어. 저도 이제 심사 이제 제출한 입장 말고 심사 이렇게 가보면은 뭐 사전에 이렇게 막 제출했던 것도 보내주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딱 티가 나는 게 진짜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지만 그 중에서 열심히 하면서 잘해가지고 여기 얘네는 올라가겠네 게 눈에 탁 띌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 나중에 다른 분들도 비슷하더라고. 맞아. 근데 어떤 안이 되게 잘했어. 내가 봤을 때는 곱씹어 보니 그 뭔가 결과물은 조금 없어. 이게 밀도가 없어. 퀄리티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좀 하긴 쉽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그렇지 않게 잘하는 사람도 요새 너무 많아. 요즘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충분히 좋은 안을 낸 것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좋은 안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 어떤 땅에 예를 들어서 50개 100개 내면은 진짜 심사하는 것도 힘든 게 한 5개는 아무거나 뽑아도 솔직히 어느 정도 될 만한 안들이 진짜로 보이거든. 그렇지 않은 거는 요새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요즘에 지역 이렇게 작은 지방에서 현상이 뜨면은 전체 풀잖아요. 전국으로. 그러다 보니 진짜 많아서 저도 맞아. 되게 기괴한 경험을 했는데 하루 전에 보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저 밤새 갖고 보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봤는데 기억을 또 못하고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느 거를 몇 개 정도는 여기 안에서 돼도 진짜 다 괜찮다라는 안들이 진짜 많아요. 그 등수를 넘어서서. 근데 또 결국에는 되었을 때 이게 명쾌하고 심플한 또 나만의 또 로직이 필요한 거야. 이게 꼭 1등이 돼야 하는. 그치. 내가 왜 뽑아줘야 되느냐? 그 중에서 아, 1등이 그거가 돼야 필요해. 하는 이유가 나도 그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다.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등수를 가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아까 명쾌한 논리, 나만의 논리, 근거 이거 하다 보니까 감점 될 만한 거 있죠. 그 감점을 감점을 네, 찾는구나. 감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브 송출되죠. 행여라도 내가 그 감점을 못 찾아가지고 감점을 못 찾아갖고 그게 올려지면 저 완전히 그치. 망신당하는 일이니까 진짜 눈을 뜨고 혹시라도 감점 요인은 없는지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약간 대형 회사의 안도 그렇고 요즘 설계 안도 그런데 사실은 단점이 너무 많지만 장점 하나로 충분히 좋은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섣불리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단점이 없는 안이 네, 맞아. 맞아. 되는 확률이 했다가 높아요. 요새는 큰일 맞아. 나지.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암울해질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설계 우리가 조금 참여자인데 심사위원을 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심사위원을 본다는 건 우리 나름대로 가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늠자가 있는 게 맞아요? 있어야 돼?
제가 지방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발주처가 아까 전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뭐 안 주고 안 받는 게 약간 비리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안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심사위원이 들어가면 그 건축 작품이 접수가 안 된대요. 보고선.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로 그냥 피를 흘리는 거죠. 막 이렇게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자기네가 좋은 그 작품을 받고 싶은데 접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관한 심사위원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발주처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안 좋다는 거. 왜냐면은 공사관리까지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으로 해서 들어온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설계가 진행되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자기네가 떠안아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요즘 좀 간간히 보이는데 현상 이제 제출을 하는데 직접 와라. 현장 설명에 반드시 참여해라. 얼마 전에는 어떤 산꼭대기에서 현장 설명을 하더라고요. 등산을 2시간 반 했었어야 된다는. 뭔지 알 것 같다고. 이거는 왠지 관심과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실제로 보는 것도 뭐.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면은 니들은 참가지만 그런 뜻 아니야? 그렇게 해석되는 게 난 90%고 한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 난 산꼭대기 그거 웃긴 웃었는데 직접 가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야지. 어느 정도 높은지 가봐야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그래도 온라인 제출이라든지 이런 직접 제출을 조금 배제하는 공모를 보면 그래도 좀 열어놓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말로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한 1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보다는 지금이 공모전이 훨씬 더 치열해졌고 더 많아졌고 참여하는 업체 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보자면 그 작은 업체들도 퀄리티들이 참 많이 올라갔고 대형 회사들이 보면 옛날에 참 아쉬웠고 대형 티 나고 되게 그래서 빨리 뛰쳐나온 것도 있는데 좀 아쉬운 요즘에는 이제 대형과 아뜰리에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 이게 아뜰리에인 줄 알았는데 뽑아놨더니 대형이었어. 아니면 조금 중견이었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과 많이 맞닿아 있는 퀄리티 있는 것들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으니까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설계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40개 정도 떨어지고서 버티는 방법은 저는 민간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 민간에서는 아까 교수님 한 번 말했는데 계속해서 2주, 3주마다 한 번씩 중간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결정을 가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맞아요. 결정장애도 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끌고 나간 적은 별로 없는데 공모전은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서사인지 틀린 서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우리 사무실 내에서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맞아요.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매몰 비용이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당선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돌아오는 게 있으니 그걸로 낙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요. 자기도 이제 성장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 사람 막 떨어질 만한 게 했더라고 안 도다다오도 아니 이거 막 나가는 거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는 땅의 경기가 잘못됐대. 땅 경기를 침해해서 이만큼 더 디자인했어.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면서 결국 자기 건축을 다듬고 뭐 이렇게 했다. 거의 수도하듯이 이 책의 내용이 막 있어요. 읽어보면은 뭐 구구절절 나오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 스스로한테는 버리는 건 아니죠. 다 의미가 있죠. 지어지지는 못한 거지. 그치. 심폐소생해서 또 어디다 쓰자. 그래서 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럽다. 당선된 데는 부럽다.